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논란이 더 더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지시로 윤리감찰단이 피해자 여성 수행비서를 조사했는데 현근택 부원장은 당시 만취가 아니었다.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 어제 하루 만이죠. 이 대표 지시 하루 만에 서울 모처에서 이석주 씨의 수행비서 여성 A씨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피해자 여성 A씨는요. 현근택 부원장은 당시 만취가 아니었다. 기억하면서 못한 척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반박을 한 겁니다. 막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원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현근택 부원장의 애매한 사과가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미안해 라는 식의 사과가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질 리는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거기에 진실 공방까지 더해진 겁니다. 이럴 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만취 상태라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이제 현근택 부원장의 주장. 여성 수행비서 A씨, 지금은 수행비서 이름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 일 때문에 현근택 부원장은 만취 아니었다. 기억할 거다. 제대로 사과하라. 주장이 다른데요? 엇갈린데요? 현근택 부원장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일부 빠진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앞두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부 사실관계를 실제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수행비서 A씨가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전반적인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춰보면 일부 과장은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요소는 수행비서 A씨 측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에 당내 온라인 회의에서 부적절 발언을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사례에서도 당원 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게 된 그 과정을 지켜보면 사실관계를 다투었습니다. 그렇지만 성희롱성 발언이 있음을 전제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했다는 이유로 더 중하게 징계 양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현근택 부원장이 사실관계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일부 참작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나선 이상 그와 반대되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당한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예전 사례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당원권 정지 수개월간의 당원권 정지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징계 수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도 덧붙여지고 있군요. 이 여성 수행 비서가 수행했던 성남 지역의 지역 정치인이 이석주 씨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전에 네네. 대표님 직속 윤리감찰단에서 연락이 왔었고 저한테 먼저 네네. 대면 조사를 한 거군요. 그 피해자가. 그 전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직도 수행비서님은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그렇죠. 밥도 잘 못 먹고 지금 집에를 못 들어가시고 자꾸 찾아오고 뭐하고 막 그럴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심리 상태가 좋지 않죠. 전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가 중재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기억 안 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핑계대고 뭐 하다가 더 망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뭐 술 취했다 그러고 그러면 더 분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저는 거꾸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그 대상이 저 아니에요. 황당한 거죠 지금. 피해자들 두 분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흥미롭게 제가 들었던 건 전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를 많이 했다. 하지만 중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민주당 여성위도 성명을 냈습니다. 현근택 예비후보에 대해 지도부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강력한 징계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여성위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의 저 문자 메시지가 부적절했다라는 논란과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앞서 말했던 이 나도 피해자다라는 이 지역 정치인 이석주 씨가 밝혔던 게 전공법이잖아요, 김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의 정성호 의원과의 징계 수위 문자 메시지는 전공법에 해당합니까? 아니면 후공법입니까? 전공법처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반발과 논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주고받을 수 있는 얘기다라고 애둘러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공교롭다고 해도
이거는 내용상 부적절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이거를 양심상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내용을 보건대 그래서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뭐 이제 이 뒤 그 답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엄중 경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마치 이게 컷오프 대상인데 심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엄중 경고 이거는 뭐 사실 별 의미는 없고요. 이렇게 가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이와 유사하게 나온다면 정말 그 의심의 쐐기를 박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더 이 부분을 그 원칙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